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러닝, 즉 우리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3년 전만 해도 달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TV나 보고 가끔 동네 산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혈압 145에 공복혈당 115라는 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대로 가면 고혈압약, 당뇨약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죠. 그때가 61세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가볍게 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땀은 흘리지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부러웠습니다. 그게 제 러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30분씩 달립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7kg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왜 우리가 이 나이에도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달리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편안한 자세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과연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무슨 달리기냐, 젊었을 때도 운동 안 했는데 지금 시작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무릎도 안 좋은데 괜히 달렸다가 다치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규칙적인 러닝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7%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평생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을 안 했어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박 씨는 5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건강 적신호 상태였습니다. 혈압약 2가지를 복용했고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무게는 78kg으로 비만 판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5년 전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1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2주 후에는 15분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분 동안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처음으로 1분 동안 가볍게 뛰어봤습니다. 지금 박 씨는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분씩 달립니다. 혈압약은 1가지만 먹고 있고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은 68kg으로 10kg이 빠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처음에는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무리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도 같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그렇다면 달리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러닝은 이런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일부는 되돌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진우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3회 해당 30분 이상의 가벼운 조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8회 감소했고 최대 심박 출량은 15%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더 강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혈압 수치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연구 시작 전 평균 수축기 혈압 142였던 참가자들이 6개월 후에는 평균 128로 떨어졌습니다. 14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혈압약 한 가지를 추가로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순자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55세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135에서 140 정도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부터 동네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시작했고 6개월 후부터는 가볍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 씨의 혈압은 120에서 125 사이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약을 줄여볼까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숨이 차서 1분도 못 뛰었는데 지금은 20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다며 웃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뇌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김상윤 교수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주 3회 30분씩 가벼운 조깅을, B그룹은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1년 후 뇌 MRI 검사 결과 A그룹은 해마 부위의 부피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보통 나이가 들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한 그룹은 뇌가 젊어진 것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평균 18% 향상됐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BDNF라는 뇌 성장 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명호 씨 69세의 경험담입니다. 정 씨는 2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 초기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걱정된 정 씨는 친구의 권유로 아침마다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가볍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 씨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할지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메모 없이도 서너 가지는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입니다. 세 번째로 혈당 조절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시니어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1.2%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이 혈당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닝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 모병원 내분 비내과 조영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환자 100명이 3개월간 주 4회 30분씩 빠르게 걷기와 가벼운 조깅을 병행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8mg/dL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는 평균 0.8%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영희 씨 66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60 사이를 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늘리자고 했지만 김 씨는 먼저 운동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김 씨는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 그 다음에는 30분, 그리고 지금은 40분을 빠르게 걷고 10분은 가볍게 뜁니다.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105까지 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이제는 약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효과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0대 여성의 37.8%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뛸 때마다 발이 땅에 닿는 충격이 뼈에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박선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80명이 1년간 주 3회 30분씩 빠르게 걷기와 가벼운 조깅을 한 결과 요추 골밀도가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뼈는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약간의 충격이 더해지는 가벼운 조깅이 골밀도 증가에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이미숙 씨 64세의 경험입니다. 이 씨는 62세 때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밀도 T스코어가 마이너스 2.3이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먹자고 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됐습니다. 이 씨는 먼저 운동으로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고 일주일에 3번은 510분 정도 가볍게 뛰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 결과 T스코어가 마이너스 1.9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개선된 것입니다. 이 씨는 약 먹지 않고도 뼈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조절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찝니다. 배둘레 비만,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됩니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42.3%, 여성의 38.7%가 비만입니다. 달리기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6km로 30분 걷으면 약 15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시속 8km로 가볍게 뛰면 약 28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거의 2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량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근육이 1kg 늘면 하루 기초 대사량이 약 50칼로리 증가합니다. 한 달이면 1500칼로리, 1년이면 18,000칼로리입니다. 지방 2.5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장철호 씨 68세의 사례입니다. 장 씨는 퇴직 후 5년 동안 체중이 15kg 늘었습니다. 75kg에서 90kg까지 불어났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 씨는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걷기, 3개월 후부터는 20분 걷고 10분 뛰기, 6개월 후부터는 10분 걷고 20분 뛰기로 바꿨습니다. 식사량도 조금 줄였습니다.
1년 후 장 씨의 체중은 78kg입니다. 12kg이 빠졌습니다. 허리 둘레는 100cm에서 88cm로 줄었습니다. 지방간도 사라졌고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 씨는 처음에는 체중계 숫자가 안 움직여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3개월 후부터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달리기의 가장 큰 효과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울증 개선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퇴직 후 삶의 목적을 잃었다고 느끼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21.1%가 우울증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우울증 치료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팀의 연구입니다. 경도 우울증을 앓는 60세 이상 환자 6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항우울제만, B그룹은 주 3회 40분 러닝만, C그룹은 둘 다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우울증 척도 검사 결과 A그룹은 평균 42% 개선, B그룹은 평균 39% 개선, C그룹은 평균 58% 개선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B그룹, 즉 운동만 한 그룹이 약만 먹은 그룹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왜 달리기가 우울증에 효과적일까요? 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달리기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오늘 10분 뛰었다면 내일은 12분 뛸 수 있다는 성취감, 이것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정숙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2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이 컸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약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함께 걷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가 계속 설득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30분 정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씨는 일주일에 4번, 매번 40분씩 걷고 뜁니다. 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울지는 않아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를 지탱해 줍니다. 다음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 졸립니다. 대한수면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8.2%가 불면증 증상을 경험합니다. 달리기는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신원철 교수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노인 10명이 8주간 주 4회 30분씩 가볍게 조깅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34분 증가했고 깊은 수면 비율이 22% 늘어났습니다. 또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분 단축됐습니다. 신 교수는 달리기는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오석진 씨 70세의 경험담입니다. 오 씨는 68세 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깼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봤지만 다음 날 머리가 멍했습니다.
오 씨는 1년 전부터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40분 정도 걷고 10분 정도 가볍게 뛰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정 전에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30분에 누우면 20분 안에 잠듭니다. 새벽까지 깨지 않습니다. 오 씨는 아침에 운동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려요. 약 없이도 잘 자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삶의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희미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새로운 목표와 성취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 달 후에는 10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석 달 후에는 1분을 뛸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분을 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송기철 씨 66세의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62세에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했습니다. 아내한테 맨날 집에서 뭐 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아침 러닝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친구가 계속 권해서 한번 나갔습니다. 모임에는 60대, 70대 어르신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다들 활기차 보였습니다. 송 씨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송 씨는 그 모임의 중심 멤버입니다. 일주일에 4번 아침 6시에 모여서 40분씩 걷고 뜁니다. 송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운동 후에 상쾌함도 좋아요. 아내도 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밝아졌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시니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달리고 계실까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는 실버러너스라는 시니어 러닝 모임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 65세, 회원수 45명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모입니다. 초보자 그룹, 중급자 그룹, 상급자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수준에 맞게 운동합니다. 이 모임을 만든 분은 김태순 씨 71세입니다. 김 씨는 5년 전 혼자 달리기 시작했는데 외로워서 같이 달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동호회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5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45명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달리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하지만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또 함께 달리면 재미있어요. 운동 후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 친구들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는 매일 아침 6시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정식 모임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오다 보니 서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20여 명이 함께 운동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바다를 보며 달린다는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해 뜨는 모습을 보며 달립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인 이영자 씨 67세는 바다를 보며 달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는 건강한 노후 만들기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60에서 75세 어르신 30여 명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모여 수성못을 한 바퀴 돕니다. 둘레가 약 2km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걷기만 했는데 일부 회원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절반 정도가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합니다. 모임의 리더인 최동규 씨 69세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3명이 작년에 마라톤 5km 완주를 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 산책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 새벽 활력 모임은
55세에서 70세 주민 25명이 매일 아침 5시 40분에 모입니다. 40분 걷고 10분 가볍게 뛰는 것이 기본 코스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운동 후 스트레칭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전직 체육교사여서 매번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가르쳐 줍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인 박명숙 씨 63세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부상도 예방되고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스포츠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1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년 내 사망률이 32% 낮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1% 낮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연간 의료비가 평균 85만 원 적었습니다. 입원 횟수도 연간 0.3회 적었고 외래 진료 횟수도 연간 4.2회 적었습니다.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운동 그룹은 비운동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28% 낮았고 당뇨병 발생률이 34% 낮았으며 고지혈증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5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운동 그룹은 비운동 그룹에 비해 평균 점수가 12점 높았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23% 낮았습니다. WHO 삶의 질 척도 검사에서 운동 그룹은 비운동 그룹에 비해 평균 18점 높았습니다. 특히 신체 건강 영역에서 23점, 심리적 영역에서 16점,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14점 높았습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의료 전문가들은 시니어 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이상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다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넘어지면 쉽게 다칩니다.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혜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심장 환자들에게 저는 항상 운동을 권합니다. 물론 급성기에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회복기에 들어서면 운동이 약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재활의 핵심입니다. 달리기가 부담스러우면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박지원 교수의 말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약과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을 병행해야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걷거나 뛰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식후 30분은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정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달리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급성 염증기나 심한 관절염은 쉬어야 하지만 경증이나 초기 관절염은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도움됩니다. 운동하면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관절을 보호합니다. 또한 관절액 순환이 좋아져서 연골 영양 공급이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부드러운 흙길이나 트랙을 이용하고 좋은 러닝화를 신으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은영 교수의 의견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치료에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약물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증 우울증 환자에게는 운동을 먼저 권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항우울제가 조절하는 물질들입니다. 게다가 운동은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신체 건강까지 좋아지니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실제로 달리기를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러닝화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화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신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발은 무릎, 발목, 발바닥에 무리를 줘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보호하고 편안한 러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시니어 러닝화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쿠셔닝이 충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지고 관절 연골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얇은 신발은 피하세요. 둘째,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신발 바닥이 너무 좁거나 불안정하면 발목을 삐기 쉽습니다. 바닥이 넓고 안정적인 신발을 선택하세요. 셋째, 발볼이 넓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무지의 반증이나 발가락 변형이 있습니다.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생기고 오래 걷거나 뛸 수 없습니다. 발볼이 넉넉한 신발을 고르세요. 넷째, 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운 신발은 다리를 빨리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는 근력이 약해서 가벼운 신발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뒤꿈치가 단단해야 합니다. 뒤꿈치 부분이 무른 신발은 발이 안으로 꺾이거나 밖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뒤꿈치를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힐 카운터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좋을까요? 시니어분들에게 추천하는 러닝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발란스 880 시리즈입니다. 이 신발은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쿠셔닝이 충분하면서도 너무 푹신하지 않아서 안정감이 좋습니다. 발볼도 넓은 편이어서 무지의 반증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2, 4, 등 넓은 사이즈가 있어서 발볼이 넓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아식스 겔 카야노 시리즈도 추천합니다. 이 신발은 안정성과 쿠셔닝이 뛰어납니다. 발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꺾이는 과해내를 교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평발이거나 발목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무게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튼튼하고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6만원에서 19만원 정도입니다. 호카 본디 시리즈는 최근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밑창이 두껍고 쿠셔닝이 매우 좋아서 무릎이나 발바닥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처음 신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가격은 18만원에서 21만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브룩스 고스트 시리즈는 균형 잡힌 올라운드 러닝화입니다. 쿠셔닝, 안정성, 무게 모든 면에서 무난합니다. 특별히 발 문제가 없고 처음 러닝화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가격은 14만원에서 17만원 정도입니다. 나이키 페가수스 시리즈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볍고 쿠셔닝도 적당합니다. 다만 발볼이 좁은 편이어서 발이 넓은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13만원에서 16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닝화는 반드시 오후나 저녁에 신어보고 사세요. 왜냐하면 발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으면서 부어서 아침보다 저녁에 더 큽니다. 저녁 발 크기에 맞춰야 운동할 때 편합니다. 또한 앞코 여유가 1에서 1.5cm 정도 있어야 합니다. 뛸 때 발이 앞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고 매장에서 걸어보거나 가볍게 뛰어보세요.
발가락이 편한지, 뒤꿈치가 헐렁하지 않은지, 발등이 조이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다른 신발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러닝화는 500에서 800km 정도 신으면 쿠셔닝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5km씩 걷고 뛴다면 대략 6에서 10개월 정도 신을 수 있습니다. 밑창이 많이 닳았거나 신발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발바닥이나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새 신발로 바꿔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안철수 씨 64세의 경험담입니다. 안 씨는 작년에 러닝을 시작하면서 집에 있던 오래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2주쯤 지나니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족저근 막염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신발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러닝 전문점에 가서 발 측정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골랐습니다. 뉴발란스 880이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2주쯤 지나니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15만 원이나 하는 신발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발이 편하니까 운동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신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미선 씨 61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씨는 러닝을 시작하면서 유명 브랜드 신발을 샀는데 자꾸 발볼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신발은 발볼이 좁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발볼이 넓은 아식스 신발로 바꿨더니 훨씬 편했다고 합니다. 신발은 브랜드가 아니라 내 발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75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6개월 후에는 유의미한 건강 개선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날씨,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컨디션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시작 못합니다. 일단 오늘 집 밖으로 나가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 1시간 뛰려고 하지 마세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15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 후에는 1분 뛰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혼자가 힘들면 함께 하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시작하세요. 동네 공원에 가보세요. 아침마다 걷거나 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용기 내서 말 걸어보세요.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대부분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어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강도로,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리기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뇌를 젊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체중을 줄이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자신감을 높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러닝화를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게 만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게 합니다. 67세 박영수 씨는 이제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63세 최순자 씨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9세 정명호 씨는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66세 김영희 씨는 당뇨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64세 이미숙 씨는 골밀도가 개선됐습니다. 68세 장철호 씨는
12kg이 빠졌습니다. 65세 한정숙 씨는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70세 오석진 씨는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66세 송기철 씨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뒤로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보세요. 운동복을 입으세요. 집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당당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